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입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학생들 진학지도 하시느라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가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계열 분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송경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체육계열 입시의 일반적 특징과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23학년도 체육계열 수시 모집의 전형별 특징과 세부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육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 사항입니다. 학급에 체육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 조금 난처해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반 계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제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눠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체육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자신의 진로 희망이 체육 분야와 관련된 준비된 학생인데요.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자신의 진로가 생기부에 풍성하게 반영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과 영역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적 대비 보다 높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실기를 잘해야 체육과에 간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으나 교과 전형 내지는 학종의 경우는 실기가 없어도 진학이 가능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성적 대비 보다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적절하다 볼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제가 지칭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인데요. 운동만 좋아하거나 또는 뒤늦게 체육 계열로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난처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체육 계열을 진학을 희망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장부터 천천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계열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호기심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그 궁금증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면 좋을지 다음 장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육과 진학에 운동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물론 교과 전형 또는 실기 전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전형에 응시할 수 있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면 실기고사에 올인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만 잘하는 경우에는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적만 좋아도 체육과에 갈 수 있다.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질문은 교과 전형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학종 내지는 실기 전형에서는 서류 내지는 실기의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꼭 성적이 좋다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반만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진학을 위해서 수학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1, 2학년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이룰 수 있는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3학년의 경우는 입시 전략적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학년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기함으로써 여러 대학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유리한 고지를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실기는 수능 끝나고 준비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기라는 어떤 상황이 대학마다 다르고 측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장소도 다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기의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먼저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하거나 또는
자기의 실기 실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과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학교 생활에서 스포츠 클럽을 임한다든지 아니면 체력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학생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체육 선생님이나 혹시나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선생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쯤 시기를 저울질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체육계열 학과 선호도 및 직업 선택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모은 자료와 주변 선생님들을 통해서 얻은 자료로 수합을 했는데요. 최근 스포츠 의학이나 스포츠 경영과 관련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추세고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육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그런 학생들의 졸업과 동시에 어떤 계열로 진학하는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체육 외 직업으로 40%에 이르는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체육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신중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어떤 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체육 교육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요. 저보다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체육교육과에 진학해서 교직을 이수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또는 비사범대학에 체육계열로 진학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춰서 교직 이수를 충족한다면 마찬가지로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격에 들지 못한 경우는 교육대학원을 진학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성적이 좀 높은 것이 특징이라서 체육교육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안으로 비사범대학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교들을 제가 서울, 경기,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점수대에 이제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안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학교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2026년에는 비사범계 교원 양성의 인원을 줄이거나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책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추후 1, 2학년 학생들의 지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요. 최근 워라밸이다 아니면 여가 시간이 증대되면서 체육 계열의 직종이 다양해지고 세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입시 지도 차원에서의 어떤 상담 말고 그 학생의 적성과 다양한 직종과 연결지어서 학생의 관심사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나 실기를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모집 시기별 인원 및 비율인데요. 체육계열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수시 전형으로 1,500여 명을 뽑고요. 정시 모집으로 1,600여 명을 뽑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비슷한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시 모집 인원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 모집과 비슷하다고 이제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 인원에는 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의 관문이 보다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 지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일반 학생이 체육계열 수시 전형을 지원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비실기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순수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은 체육과의 어떤 특수성이 잘 반영돼서 교과와 실기를 반영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계열의 학생 지도와 큰 차이가 없고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이 단지 체육으로만 치환해서
지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실기 전형은 실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기 전형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기자 내지는 특별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체육 계열로 진학하는 경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특기자, 우리가 보통 운동부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인정한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 선수들을 가리킵니다. 이 학생들은 학생부 또는 실적 또는 면접 내지 실기고사 등으로 선발을 하고요.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최저 학력 기준까지도 적용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운동부 같은 경우는 운동부 코치 내지는 감독교사에 의해서 입시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코치 선생님과 감독 선생님과 함께 협업으로 진학 지도를 하신다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계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용인대 같은 경우는 실기가 추가돼 있다, 실기 전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학생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요, 일반 전형에 비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건 일반 전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체육계열 수시 전형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 대비 수시 선발 인원이 다소 줄었다.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실기 없이 진학이 가능하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체육계열로 진학을 원하기도 하겠지만 학교를 바라보고 진학하는 경우에 체육계열도 어떤 수시 지원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중심 중에서 비실기 전형의 경우는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높다. 그리고 면접 및 논술의 경우는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실기 중심 전형의 실기 변별력이 상승 중입니다. 종목이 변경되거나 기준이 상향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기자 전형의 선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참조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2023학년도 체육계열 수시 모집의 특징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각 전형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제가 4가지 전형에 대해서 내신 등급으로 학교를 나열했습니다. 보시는 어떤 내신 등급은 각 대학에서 발표한 다양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저 내신 성적으로만 저 학교에 지원하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실기, 논술 또는 면접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학생 지도에는 굉장히 범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학생 지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1등급대 서울대부터 4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순천향대와 한림대가 있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는 3가지 부류로 제가 나누긴 했지만 교과 반영 방법에 따라서 작년 기준을 비교해 보면 당락을 어렵지 않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작년 기준을 참고로 올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신 등급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기와 논술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실기와 논술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내신 성적이 적어도 6등급, 7등급, 8등급 이런 학생들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대학별로 5등급 내지는 6등급까지는 차등적으로 점수를 이제 깎고 있지만 6등급 때부터는 급격하게 깎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신 등급이 있는 학생들은 실기나 논술에 준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너무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드리는 설명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별도로 강의 자료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료를 1, 2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이 자료를 토대로 생기부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고, 반대로 학종을 준비하는 3학년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이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생기부에 잘 녹아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지도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대학에서는 서류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란 요소로 학생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의 경우는 서류로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입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바로민재 전형으로 4명을 새로 뽑게 되기 때문에 여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외의 지역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단계 전형이 많이 보이고,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 명문이죠. 체육 선생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학교답게 높은 입시 결과와 함께 최저학력 기준까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 대비 입시 결과가 다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중심 비실기 전형인데요. 학생들 지도하실 때 고려할 요소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자신의 진로 희망이 체육과 관련이 깊은지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 외의 진로로 가는 학생들이 40%에 이를 정도로 체육 계열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대학 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충실한 대학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자기는 좀 선천적으로 실기 준비가 어렵거나 또는 나중에 체육 직종으로 가긴 할 건데 실기가 그다지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에 이 전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작년 결과와 비교해 보고 지원을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학생의 성향과 잘 맞는지, 그게 자칫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비실기 전형인데요. 주요 대학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르게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력 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이제 대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높은 성적이면 이 정도 수준의 최저 학력 기준은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허들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점 참고하셔서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무리하게 지원해서 수시 지원 카드를 없애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덕성여대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단과대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학을 하고 나서 세부 전공을 고른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학생 지도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실기 준비가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경희대, 덕성여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한국외대, 가천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체육 계열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지원 카드가 될 수 있고요. 각 대학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논술의 어떤 경향이나 출제 의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거나 모의 논술에 응시를 해서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쌓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경희대 논술 기출 문제를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향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주요 대학들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한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지 않고 많은 대학들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올인 전략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신 지원 내지는 한두 개의 카드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건 괜찮을 수 있으나 적은 인원을 뽑는데 제 모든 어떤 기회를 다 소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성적대가 이수하지 못하는 성적대면 그 지원하는 카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한국외대의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2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학력 기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체육과의 특수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실기 전형인데요.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내신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실기를 어느 정도 합격권에 이를 정도로 좋은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고요. 내신 변별력은 좀 낮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5등급 내지는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실기로 커버해 보겠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작년도 결과와 학생의 지금 현재 실기 측정 방법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정시를 볼 때 시험장 경험을 미리 해보겠다는 학생들에게 좋은 전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상위권 학교이지만 평상시에 최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체육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체육 입시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해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그 전략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학생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이제 학원에만 의지를 하다 보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학원에서 정한 어떤 방향이 타당한지 여부를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보다 더 좀 효율적인 진학 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기 중심 전형 대학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이고요. 교과 반영 비율이 20에서 40에 이를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 비율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고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기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 실기 준비를 보다 더 착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다단계 전형으로 체육학과에서 5명을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실기 전형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2개의 표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와 한체대의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인천대와 한체대의 경우는 다단계 전형으로 교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기를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작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보시고 저기서 1등급 정도 하향해서 지원 가능하다. 나머지 1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기 내지는 면접에서 역전을 노려보는 걸로 입시 전략을 짜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는 한체대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한양대의 경우는요, 조금 특별하게 실기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실기를 잘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그러니까 충족할 수 있고 내신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좀 낮은 친구들은 지원해 볼 만한데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높은데 한양대를 지원한다. 요건 조금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종목 현황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실기 종목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반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지도하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그 입시체육반 또는 체육 중점학교 내지는 학원을 통해서 실기 종목에 대한 대비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그리고 왕복 달리기 등과 같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뭐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이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희가 알아야 그 점수 배점표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점수 얻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에서 이런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학교에서 정한 배점표를 근거해서 현재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의 실기 종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가지고 와 봐라. 그래서 그걸 근거로 나머지 것들 전형 요소들을 이제 포함해서 입시 지도를 하시면 훨씬 더 좀 괜찮고요.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기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뒤늦게 자기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실기 전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무조건 된다, 아니면 뜯어 말리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주변 체육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에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게 하셔서 그 학생의 수준이 실제로 점수와 연결되는 기록들이 어느 정도를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걸 가지고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구나, 지금 내 실력으로는 이게 굉장히 무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것도 정리를 했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고, 다만 그 학교에서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거를 더 포인트를 삼아서 학생을 뽑을 것인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학생을 지도하실 때 공통되게 많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280cm 이상,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한 70개 이상, 그리고 유연성 중에서 체정굴이라고 해서 서서 상체를 숙이는 그 실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30cm 이상은 나와야 만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가이드는 학생에게 제시는 하고,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목표를 그 정도로 삼아야겠구나, 이렇게 지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운동부 코치나 감독교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업으로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중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연대와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최저를 설정하기도 하고 교과 점수로 설정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준 자체는 낮다. 그래서 혹시나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다양한 경기 실적 내지는 국가대표 경력이 있다면 가산점도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발 방식과 인원과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형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학생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치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과 이제 같이 협업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체육 특기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육계열 수시 모집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교과 성적이 그래도 우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 계열로의 진로가 분명해야 되고요.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비교과 활동이 충분하고 자신의 진로나 어떻게 보면 향후 나갈 방향이 생기부에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까지도 대비가 필요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셔서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과연 어느 정도 점수대인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모집 요강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산출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면접 및 실기고사 유무에 따라서 학생의 그 어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그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길게 말씀드린 실기 우수자 전형인데요. 실기 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4등급대 전후의 실기 능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요. 학교별 배정 기준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실기 보는 경우에 평상시에 자기가 볼 때는 잘하다가 막상 실기장에 가면 잘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도할 때 연습할 때 나오는 기록이 실기장에서 나오기만 해도 잘한다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학교마다 다양한 평가 방식과 기준이 다르고 그 현장에 가면 또 그 분위기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 기준도 다르고 그 주변에서 이제 보조를 보는 그 선생님 내지는 그 학생들도 엄격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육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걸 경험했던 선배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언을 받아보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기 올인한 나머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컨디션이 아주 엉망이 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꼼꼼히 하는 걸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요. 논술 전형은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그리고 올인 전략보다는 소신 지원의 전략으로 하나 내지는 두 개의 카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에 그 기출문제 내지는 모의 논술에 응시해서 경험을 쌓아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기자 및 특별 자격과 관련된 전형은 모집 요강을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운동부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 드려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좀 예방하시면 좋고요. 특별 자격, 특별 전형의 같은 경우는 자격 여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학교별로 면접이나 실기고사가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용인대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셔서 학생 지도에 참고하셔갖고 실기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설명이 선생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